저 빨간 옷이 네. 단풍. 저 CG로 이렇게 내장산 단풍 하나 딱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되나요?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단풍나무 밑에 이렇게 탁 있으면서 이렇게. 네. 한동안 주가가 막 오르다가 빠지길래 제가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염원을 담아 빨간 옷을 입고 네, 왔습니다. 됐네요. 네. 자, 단풍이 붉게 문드렀습니다. 우리 임지영 기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뭡니까? 네, 조선주 그동안에 한동안 굉장히 뭐 부진했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조선주. 네. 과연 이게 회복의 시그널이 정말 맞냐? 아니면 지금 과도하게 올랐냐? 이 선상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지금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와, 긴급 진단 나왔어요. 긴급 진단. 알겠습니다. 실적부터 보면서 자, 한번 긴급 진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점검해 주시죠. 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부진한가 싶은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3% 줄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연속 감소했고 당기순 손실은 125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이 37%가량 줄었고 대우조선해양도 영업이익이 지금 9%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형사죠. 현대미포조선은 어닝 쇼크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많아야 한 300억 원 정도 영업 손실 예상했는데 지금 970억 원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미포가 쇼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실적이 나쁜 데는 그만한 이유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2011년에서 2012년에 수주한 물량들이 다 저가 수주 물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년 정도 뒤에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 저가 수주했던 것들이 지금 물량 투입이 되면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2015년 이후 정도에나 업황 이제 실적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적은 나쁘다. 2011년, 12년에 저가의 수주한 물량이 지금 계속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적 개선은 그런 어떤 그 수주 가격 이런 걸 볼 때는 한 2015년, 내년 후년 돼서야.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살짝 고개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자, 가파르게 들었죠. 왜 이래요? 그러니까 조선주 주가에서 실적은 후행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적이 좋아져도 선가가 안 오르면 주가가 실적이 잠깐 좋아졌을 때 반짝 올랐다가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선행 지표로 수주와 선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선가와 수주가 함께 갈 때 주가가 같이 이렇게 왕창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2004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06년도에 그 모양새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됐던 그래서 조선주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약간씩. 시차가 몇 년 나는데 예. 요게 그런 움직임들이 좀 회복세가 보이면서 조선주가 내년도에 굉장히 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조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오르는 것도 네. 아까 우리 임지은 기자가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그 상선을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독보적인데요. 그동안에 중소형 상선 만드는 회사들이 한 전 세계 8, 90개 정도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다 구조 조정되고요. 여기도 치킨 게임이군요. 예.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지금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소형 그 상선들이 발주가 되면 현대미포조선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선가 상승이 지금 실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그 만드는 PC선이라는 게 있는데 PC선 그 성과가 많이 오르면서 현대미포조선 탑픽으로 많이 제시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대형선, 중소형 선박은 좀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 선박 가격은 어떤 건지 어떻게 지금 흐름인지 궁금하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네, 저도 여쭤봤죠. 그랬더니 네. 어때요? 그러니까 대형선 큰 컨테이너 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그렇게 벌크선 막 이런 거. 오르지는 아직 이제 성과가 오르는 단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직은요? 예, 예. 그런데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플랜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플랜트 비중에서 많이 이제 좀 그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라고 하는데 딱히 그 냉정하게 보면 선가가 오르는 것은 현대 미포조선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만 지금은 올라야 되는데 같이 오르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네. 조선주는 실적과 주가가 좀 같이 가는 게 아니다. 네, 네. 적어도 한 2년, 3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 대형 3사 주가도 아직 성과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거는 네. 역시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내년에 조금 많이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 올해 초에 수주 잔고가 1.23년이었대요. 네. 근데 내년에 2년이라 내년 초에는 2년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 보니까 네. 일단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수주 잔고 어. 2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년 질감을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예, 거군요. 예, 그렇죠. 어. 보통 2년에서 2년 반을 그 확보를 해놓는 게 그러면 협상할 때 이제, 평균적이라고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하고 여유가 있게 밀감이 많으니까 그 세게 저가 부르는 수주를 거지. 할 수 있는 맞아요. 그 유인 그런 유인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지금 그 선박금융 유럽 쪽이 많이 분위기가 풀리면서 아, 맞다. 유럽 쪽에서 예. 좀 선박 발주가 나타나면 성과 상승은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전문가들은 지금 내년 2분기 빠르면 내년 1분기에도 선가 상승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상 그때가 되면 주가가 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하라는 미리, 게 예.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이 KDB 대우증권의 성기종 연구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가가 오르는 회사는 유일하게 지금 미포조선만 선가를 지금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선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미포조선이 가장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포조선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대형선들은 성과가 아직 안 오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횡보하는 정도 수준이고 올리기에는 아직도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상선만 바라보고 쫓아갈 때는 미포를 쫓아가는 게 맞는 거지만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양 플랜트 비중이 70%나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시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좋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이제 구분은 되지만은 다른 컨셉이긴 하지만 양쪽 다 좋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성과가 지금 오르는 폭으로 봤을 때는 미포조선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요. 물론 현대중공업도 사실상 상선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자회사들이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현대사무중공업, 상선만 하는 현대사무중공업도 있기 때문에 상승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가 현대중공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동시에 지금 성과 오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삼성 대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르죠. 상선 비중이 작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플랜트 수주라든가 또는 내년도 어떤 시장 전망치가 굉장히 밖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대우도 주가는 오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3사, 미포조선 구분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지 상선 선가가 좀 빨리 오를 때, 특히 중소형선 선가가 빨리 오르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포조선이나 우리 현대중공업 쪽이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서기종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입 밖으로 나왔는데 어쨌건 간에 오늘 기금원장 기자실 보시는 분들은 행운이신 것 같아요. 조선주 분석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네. 사이클을 강하게 타는 업황이고 네네. 주가가 뭐 바닥이다 해가지고 엄청 빠졌다 해가지고 던지면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주식인데 네. 오늘 임지은 기자가 성과도 쉽게 아주 설명을 해줬고 그러다가 또 중소형 선박, 대형 선박까지 얘기해줬고 또 성기종 우리 연구원이 정말 어떤 상장사 중에 어디가 지금 시점에서는 좋고 어떤 건지를 제대로 짚어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다시 보기 하시면서 물론 이제 생방송 보시면 더 좋은데 하시면서 메모하면은 조선주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아유,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우리 성기종 씨의 이 정말 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올해 4월에 올해 3월 4월에 성기종 연구위원님이랑 전화를 했을 때는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셨어요. 지금 뭐 외국인들이 엄청 조선주를 던지고 있고 투매하고 있고 그 돈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때 한참 왕따 당할 때. 네. 네, 맞아요. 근데 어제 뵀더니 화색이 도시더라고요. 요즘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기종 연구원 네, 아주 애널리스트 분 이렇게 길게 인터뷰 따주셔가지고 제가 한숨 좀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제가 지금 현대중공업 월봉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게 제 고장 지난해 가면 마이산이 있습니다. 마이산. 네. 현대중공업의 월봉은 마이산이에요. 마이산. 마이산 혹시 그림 있나요? 마이산 똑같아요, 정말. 앞마이산, 순마이산 이렇게 이 마이산인데 임수석이 딱 얘기한 게 2003년, 4년 이때입니다. 이때 주가가 5만 원치 안 될 때, 4만 원 막 이럴 때 막 적자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과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때 와장창 사가지고 이 어떤 10배 이상의 이 랠리를 먹은 거죠. 다는 못 먹었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실적은 엄청 좋아져요. 이때는. 근데 이미 성과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때는. 그러니까 실적 보고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완전히 그런 얘기를 우리 임지은 기자가 오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산을 한번 그림에 띄워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네. 일각에서는 내년 전망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너무 좀 투기적이다. 아직 업황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네. 내년 업황을 전망을 얘기해주면 좀 이런 논란을 조금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막 이제 오르고 있는데 정작 보니까 업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랬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좋게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는 선가가 오를 것이라는 데에서는 이렇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 선가가 오르고 또 뭐 수주 잔고를 많이 채워놓은 상황에서 저가 수주할 유인은 별로 없고 또 선박금융 시장은 좀 좋아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수주 받으면서 성과 더 오르면서 주가 전망 좀 아주 좋게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내년이면은 2년치로 늘어난다. 협상에 상당히 유리한 이제 국면에 들어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지은 기자 오늘 아주 유익한 내용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